남편과 결혼한 지 8년 됐고 7살 아들 하나, 5살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저와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잘생기고 생활력 있는 좋은 남자라는 친구의 말에 남자친구 까무론 생각해본 적도 없는 직업군인이랑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첫인상은 완전 별로였습니다. 미리 사진으로 봤을 때는 키가 좀 큰 줄 알았는데 170cm 초반의 작은 키였고 새까만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매가 조금은 무섭게 느껴졌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주선해준 친구를 속으로 욕했었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괜찮은 면도 보이고 저녁을 먹고 술을 한 잔 마시다 보니 의외로 유머 감각도 있으면서 대화가 잘 통하는 겁니다. 한 번 만나고 말아야지 했는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정신 차려보니 이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연애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제게 했던 말이 자기는 부모가 있지만 일찌감치 버림받아서 처내고 하나 마찬가지라 하더군요. 만약 자기랑 결혼하게 되면 평생 시집살이 걱정은 없을 테니까 마음 푹 놓으라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각자 집집마다 말하기 힘든 사정은 하나씩 있는 거고 이 남자에게도 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것 같아서 굳이 자세하게 캐지는 않았죠.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면 자기가 부모가 없는 것 때문에 장인장모 되실 분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걱정과는 반대로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더 좋아하셨습니다. 진짜로 챙길 시댁 없으니 시집살이 걱정 없고 남편 직업도 안정적인 직업 군인이라서 너희들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하고 경기도 북부에 있는 남편 부대 근처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아이 둘 낳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식 때도 남편은 자기 쪽 식구나 친척들 한 명도 없이 결혼했고 그 후로도 연락하는 이 하나 없어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면서도 남편이 가끔 집에서 술 한잔 하다 보면 자기 부모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꺼내서 이야기해 주었지만 제가 들었던 것들 중에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좋지 않았던 일들 뿐이었고 남편이 왜 20살이 되자마자 도망치듯 군대를 갔고 거기서 직업 군인으로 말뚝을 박을 수밖에 없었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남편의 부모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학원 다니고 학교에서 남아 야자를 하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은 아버지의 친구분이 하는 고깃집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불판을 닦으며 돈을 벌어서 집에 가져다 줬답니다. 그렇게 번 돈은 한 푼도 만져본 적도 없고 아버지 친구분이 바로 부모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바람에 그때부터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몇 년을 살았다고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을 억지로 공장에 취업시켜서 일을 시켰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인생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생각해서 부모님 몰래 군대에 지원하고 도망치듯 입대해버렸대요. 부대까지 부모님들이 몇 번이고 찾아와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그 군대 월급마저 뺏어가려고 했었고 다시 사회로 나가게 되면 저 사람들이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 같다는 생각에 뒤도 안 돌아보고 장기 복무를 결정해서 부사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보통 절망적인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어려서부터 하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생활력도 대단하고 지금까지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취미는 오로지 운동이에요. 제가 이 남자에게 시집와서 다른 건 전부 다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데
오직 하나 불만인 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학원 보낼 만한 마땅한 곳도 없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들 가족분이라서 전혀 외부 정보를 들을 곳도 없고 갇혀있는 느낌으로 살고 있죠. 처음에 몇 년은 저도 너무 힘들었고 우울증이 올 것 같더라고요. 멀쩡한 대학 나와서 멀쩡한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군인에게 시집 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하니까 답답함이 말로 다할 수도 없었죠. 남편이랑도 많이 싸우고 별별 생각도 다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적응했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법도 배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마땅한 직장도 없고 주변에서 할 만한 일이라고는 식당이나 군인들 상대하는 PC방, 숙박업소뿐인데 그런 건 또 죽어도 하기 싫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공이 영어고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서 3년 정도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 과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도 많이 쌓였고 그걸 미천 삼아 화상 채팅으로 영어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최근 몇 년 사이에 비대면 수업이 유행이고 덕분에 저도 부업 이상으로 쏠쏠한 수입을 올리고 있죠. 제 아이 둘을 키우고 상간 오지에서 살고 있는 지금 제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괜찮은 일은 찾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부부가 다 같이 열심히 살면서 나중에 남편이 전반근무 끝나면 도시에서 살게 될 집도 미리 구입해놨고 차근차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남편의 오랜 친구로부터 갑자기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데 자기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50만 원, 100만 원도 군인 월급엔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가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미안하다고 친구끼리 그런 돈 거래 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그 말에 앙심을 품은 그 친구가 남편의 부모를 찾아가서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과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줬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같이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끝없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하루에 부재중 전화가 보통 100통에서 200통은 걸려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최소 100건 이상은 온 것 같아요. 남편은 자기 핸드폰 보지 말라고 했지만 씻으러 간 사이에 슬쩍 봤더니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전부 욕이더라고요. 부모 버리고 잘 살 줄 아느냐고 가만 안 두겠다는 내용으로 수백 통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번호를 갑자기 바꾸기에는 이것저것 귀찮아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시부모의 전화번호를 차단을 해버렸지만 매일 다른 번호로 바꿔가며 전화를 하고 괴롭히는데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해도 제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혹시라도 부대에서 긴급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전화기를 꺼놓을 수도 없는데 밤이고 낮이고 심지어는 새벽에도 계속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며 괴롭혔습니다. 번호를 바로바로 차단을 해도 몇 시간 뒤면 어떻게든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고 욕설로 도배된 문자는 지워도 일주일이면 1000개가 넘게 쌓이더군요. 진짜 지옥도 이런 지옥이 있나 싶어서 남편에게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던지 접근금지 신청이라도 하자 했더니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온 동네방네 남편이 불효자의 호로자식이라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네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제가 혼자서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랑 같이 집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남편은 당직 근무 때문에 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아이들 공부를 봐주면서 시간은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우리 집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직감이 들었고 제 아들이 아빠 왔다며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뛰어갔지만 저는 아이들을 말리고 둘 다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인기척을 숨기고 조용히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밖에서 막 잡아당기고 문을 발로 차면서 열어달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정환아, 애비 왔다. 애비야,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열어라. 온 아파트에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날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저희 집은 아직도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집, 옆집, 윗집, 뒷집 모두 군인들입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칠 줄 모르고 욕을 하고 문 열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근무 중이고 지금 당장 오지도 못할 텐데 괜한 걱정 끼치기 싫어서 결국 제가 해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아이들에게 절대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님, 아버님이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두 분 모두 행색은 초라했고 현관문을 열고 나간 저를 보자마자 너가 정환이 마누라냐? 라고 묻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없었고 저희 아이들이 손자, 손녀인데 애들에 대해서도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아들 어디에 숨겼냐고 부모가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천하의 몹쓸 불효자라며 욕을 하셨어요. 자꾸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하시길래 더 이상 누가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일단 먼 길 오셨을 텐데 식사는 하셨냐고 밥부터 먹으러 가자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시간에 문을 열은 제대로 된 식당은 없었고 김밥집에 들어가서 드시고 싶은 걸 시켜드렸죠. 한참을 굶었는지 음식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되자 저는 그 사람들에게 왜 우리 남편을 찾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데 몇 년째 연락 끊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 저희 남편을 고소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거 보통 노인네들이 아니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평생 코가 꿰어 고생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자식들 키워놨으면 그만이고 각자 자기 인생 알아서 사는 거니까 괜히 멀쩡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식사 다 끝나시면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드렸어요. 본인들 앞에 놓여진 5만 원을 보더니 누구를 거짓 취급하려고 드냐면서 바로 다시 저한테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남편의 생부모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거절한 건 그분들이고 여기서 더 선을 넘어온다면 저도 참을 수 없었죠. 제 남편도 지켜야 하고 아이들이 있는 우리 가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면 고소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남편에게 매일 보내는 악질적인 욕설 문자와 전화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라 제가 뭐라고 하던 말던 자기들은 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면서 무작정 저희 집까지 다시 따라오더라고요. 지금 집에 남편이 없고 훈련 나갔으니 며칠 뒤에 돌아온다고 거짓말까지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현관문 앞을 지키고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아이들이 놀라서 울더라고요.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경찰을 불렀고 잠시 후에 아파트에 사는 다른 부대 동료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지 무슨 일이냐며 남편의 전화가 왔어요. 지금 집 앞에 당신네 부모가 찾아왔는데 나는 도저히 못 참겠으니 경찰을 불러서 잡아가라 했다고? 이걸로도 부족하면 고소를 하고 접근금지 신청이라도 해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가족들 간의 문제라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입으로만 어르신들 그러지 말라는 소리 몇 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일단은 그 노인네들 행패를 듣고 있을 수 없으니 아이들 데리고 친정집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늦은 밤에 애들과 함께 2시간 거리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더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서 왜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는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근무 마치고 나오자마자 저희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던 시부모를 만나서 크게 한바탕에서 경찰까지 다시 출동했다고 해요. 오후에 남편을 만나서 그동안 당했던 증거자료와 함께 그 두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러 갔고, 어차피 고소하는 김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저희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생돈이 들어갔지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했고, 남편 직장 때문에 잠적하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접근금지 말고도 문자 내용을 확인하더니 존속 협박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변호사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큰 죄가 성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고를 해놓고 얼마 후에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역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넘어갈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밤중에 저희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면 안동을 부렸고, 그때 다시 경찰을 불러서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전까지는 지켜보고만 있던 경찰들도 그제서야 부랴부랴 체포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저야 법에 대해서 모르니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할 수도 있다는 말에 그제서야 그 두 사람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매일같이 남편에게 오던 협박 문자와 전화도 그날 이후로 오지 않게 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문자까지 오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고, 이렇게 취하할 고소였다면 애초부터 하지 않았겠죠. 그 후에 다시 상담받은 변호사 말에 따르면 접근금지 명령도 이미 위반했고, 협박은 최근 며칠 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으니 아마 벌금 정도에서 끝나진 않을 거라 하더군요. 실형이 뜰 거라는 말에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다른 전과가 없어서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실형이 나올 테니 다시 예전처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전화로 협박을 하는 짓은 못할 거라네요.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하고 사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끈질기게 남편을 괴롭히던 그 인간들이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욕으로 가득 찼던 문자 폭탄 대신 자기들이 잘못했으니 용서해주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문자가 하루에 한 번씩 오고 있어요. 남편이나 저나 이번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놔야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절대 봐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해준 것 하나 없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부모랍시고 돈 뜯어내러 기웃대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 걸 확인했으면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고소는 끝까지 할 거고 벌금을 받게 되건 실형이 나오건 죗값은 달게 받고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평생 저희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시길 바래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